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의료기기 산업이, 의료기기 회사들도 이제 코스닥에 입성한 회사들이 꽤 많이 있죠. 작년에 루닛도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그 전부터도 거의 한 20년 전부터도 의료기기 회사들이 코스닥에 입성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아직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한 회사들이 연달아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뭔지, 그리고 그 안에 의료기기 회사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싶어서 한번 같이 자료를 좀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소식이 꽤 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 의료기기 회사 계신 분들은 지금 그 회사가 좀 분위기가 좀 여전히 좀 설왕설래할 것 같은데요. 비단 다른 회사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도 충분히 내가 다니고 있는 의료기기 회사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할 회사는요, 의료기기 산업에 계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회사예요, 사실은.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와 루트로닉이라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1세대 의료기기 회사이고, 우리 한쪽은 치과 치료재료에서 아주 1등하는 아주 선두 기업이고 또 한쪽은 미용, 레이저 미용으로 아주 또 앞서가는 기업이죠. 근데 이 두 회사 모두 공교롭게도 올해 상장 폐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 8월에 상장 폐지가 되었고 그리고 연이어서 두 달 뒤인 10월에 루트로닉도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장 폐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이 좀 안 좋았었나? 실적이 좀 이상했나? 실적이 좀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재무제표를 찾아보면 올해 지난달에 나왔던 오스테 임플란트의 3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죠. 여전히 매출액에서도 그렇고 영업이익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로닉도 작년에 올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또 미국 시장의 매출의 상승세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바쁘게 회사가 움직일 것 같고 성장하는 추세인데 왜 이럴 때 상장 폐지를 결정을 한 걸까요? 이 배경에는 두 회사 모두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럼 사모펀드가 회사를 사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나라 바깥으로 시야를 돌려서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산업은 M&A가 굉장히 활발한 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단 사모펀드만 이런 회사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에서도 회사를 직접 사고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매년 연초가 되면 작년에 있었던 의료기기, 의료 메드테크에서 가장 컸던 인수건 이렇게 순위가 1등부터 뭐 한 10위까지 나열이 됩니다. 자, 일례로 2022년 작년에 가장 컸던 인수건은 16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 원에 달할 정도의 아주 큰 규모가, 큰 딜이 있었어요. 그럼 왜 의료기기 회사들이 사업부를 사고 파는 걸까요? 보통 M&A 목적이라고 하면 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군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어떤 산업군에서 1등이고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부 안에서 R&D를 발전시키는 것도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똑똑한 회사가 있다면 그걸 사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와 제품군을 강화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회사들이 제품군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M&A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고자 할 때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도 유명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당장 뭐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 그랬을 경우에 충분히 캐시가 여력이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시장에서 뭐 1등 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폐화되고 또 똑똑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자체를 삼으로써 그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주력 사업부가 아닌 경우에는 정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와 루트로닉은 자체의 기술력과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모펀드에서는 이 기술력과
이 제품군의 다른 산업에 간다면, 다른 나라나 또 해외 시장, 더 큰 시장에 간다면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사모펀드로서는 그 회사를 전체를 살 수 있는 거,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회사의 좀 제품군, 강화하는 포트폴리오가 되든지 아니면 치과 시장이나 뭐 레이저 미용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이 두 회사가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이제 회사의 얘기였고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걸 어떻게 인지하면 좋을까,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우리 회사가 다른 뭐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습니다. 내지는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됐습니다라고 발표가 나고 나서 회사에서는 보통 크게 우리가 뭐 당장 하루 일상이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신제품이 있으면 출시하고 준비하고 또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는 서서히 찾아오거든요. 이 변화가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변화를 꿈꿨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기회라고 인식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는 좀 안정적인 회사에서 좀 잘 지내고 싶은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의료기기 안에서도 어떤 산업에 있을지 그리고 어떤 산업뿐 아니라 어떤 직무로 내가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뭘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안테나를 세울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회사가 발전해 가는 것 또한 변화니까 변화 안에서 회사가 이렇게 매각이 될 수도 있구나. 잘 되고 있는 회사, 계속해서 성장을 이뤄나가는 회사지만 더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아예 틀을 옮겨가는 큰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거나라는 거 하나를 인지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미리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회사들은 계속해서 변화할 거고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은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료기기 전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